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도 대표님께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주셔서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뭐 오늘 미국 증시는 쉬어가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는데 자, 먼저 베스트 3, 3위로 꼽아주신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3위 이슈는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코카콜라가 오른다입니다. 코카콜라가 요즘에 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아주 완만하게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8월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코카콜라는 상승불을 켜낸 날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 코카콜라라는 종목으로 설명되는 어떤 섹터 간의 이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코카콜라를 대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카콜라 이전에 이제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 코카콜라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그러니까 경기 후퇴주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경기 방어주, 지수가 빠질 때나 경기가 후퇴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그러니까 그렇죠. 가스, 전기, 수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의류 업종, 뭐 이런 그리고 담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경기 방어주의고 경기 후퇴주의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나 경기가 침체일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도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그래서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최근 지수 하락 대비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그 수요보다도 미국 외 지역의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미국 시장에서 M7 종목 이외에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강세 종목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월마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여기에 이제 석유화학 내지는 화학주 개념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3M이라든가 듀폰 같은 종목들도 최근 움직임에 있어서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존에 기술주 중심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 경기 민감주로의 시장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근거로의 내용은 이제 9월장 약세. 제가 이제 저기 대기실에서 앞 방송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봤는데요. 네. 9월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에 대한 전망치 과거 데이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도 9월장에서 시장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찬바람인가요? 최근 3개년 정도의 그 9월 시장을 보더라도 지수가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0년 내 시장에서의 9월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시장이 뚜렷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난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주식시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지난해 지수 저점을 찍었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해요. 네. 언제였을까요? 9월,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9월, 정확히는 10월. 10월에 2270포인트의 저점을 10월장에서 찍어줬죠. 그럼 그 전에 전전해 지수의 저점을 찍었던 한 해의 저점을 찍었던 구간은 어디였을까요? 전전해면은 2022년이니까. 그렇죠. 네, 아직 코로나가 심할 때고. 코로나 마무리 관련했을까요? 때이죠. 마무리될 때 엔데믹 전에? 엔데믹 후죠. 그러니까 후에. 22년도의 저점은 9월에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또 9월이네요. 2170포인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9월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과거 흐름 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9월장 뭐 지수적으로 아주 센 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증시 주변 여건에서의 상황을 볼 때에도. 네. 하지만 지수가 저점을 찍어가는 시장이 바닥을 그려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의 9월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되면 이번 9월장에서 국내 시장,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지난 2020년도 9월장에서 강했던 종목을 제 기억에서 한번 끄집어 내보게 되면 네. 2020년도에는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주가 반등 주는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20년도에 초강세 종목, 기억에 많이 나는 종목은 HMM이었습니다. 아, 상반기부터 주가가 올라갔지만 네. 가장 주가의 탄력을 보여줬던 흐름에서의 시점은 9월, 10월 이때 주가 탄력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21년도에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자, 21년도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21년 8월부터 움직였던 종목은 메타버스 NFT입니다. 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9월장에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네. 지수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은 그해 9월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21년이었고요. 그럼 22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9월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22년도면 왠지 좀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쪽 쪽이었을까요? 약간 비슷하고요. 궤적을 비슷하게 이제 그리셨는데 22년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뭐 이온이 수출이 안 된다, 밀 가격이 급등했다, 맞아요.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2, 3일씩 계속해서 급등하는 형태에서의 9월장에서 시세 현상에서의 아주 폭발적인 시세 현상을 보여줬어요. 23년도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23년도 9월, 글쎄요, 로봇? 양극재 회사. 양극재. 이 차는 양극재 회사들이 하나도 못 맞추네요. 네. 에코프로 비롯해서 9월장에서 엄청난 시세 탄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다시 말해서 9월장에 통계적으로 과거 주가 상황에서의 지수적 측면을 보게 되면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시장 자체는 전반의 지수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자면 첫 번째 9월장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해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의 첫 번째 그 체크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에서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목별로의 시세 선도 현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다 9월장에.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통한 전망치로의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9월장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한 달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 앞전에 모니터링하면서 9월장 안 좋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9월장의 의미 있는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앞서 말씀드린 코카콜라 경기 민감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 그러면 시장 중심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와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미국으로 집중되었던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맞아요. 기타 그 신흥국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이를 통한 우리 시장에서의 전반의 흐름도 개선이 된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코카콜라 비롯해서 월마트라든가 듀폰이라든가 3M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코카콜라와 월마트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M이라든가 듀폰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론했던 종목들이 M7 종목과는 전혀 동떨어진 흐름에서의 종목들이죠. 그렇죠. 전혀 다르죠.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최근에 시세 선도에서 시장의 메인 그 타이틀에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시세 변화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에 대한 종목들이 반영이 되고 이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지점에서의 내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유통, 철강, 건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석유화학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주, 백화점 3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도 시간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서의 코카콜라 강세 현상, 국내 시장까지 끌어와서 전반의 경기 민감주, 개선주,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하나의 결론점을 내린 종목 접근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코카콜라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경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 그리고 뭐 9월 증시가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찌 보면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이다. 분명 약세장 속에서도 강자는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중 대표가 선정한 2위 이슈는요. 9월 FOMC 금리 인하 확실시 B컷 단행 가능성은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네. 이 올해 안에 뭐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하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시장에서는 0.75, 7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네. 이는 이제 뭐 5.5 기준 금리 대비해서 우리가 스프레드를 1% 정도 감안했을 때 4.5%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기준 가격인데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이 3.78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0.75, 7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번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12월은 통상적으로 관행으로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9월과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11월에는 대선이 끝난 다음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인하 폭에 대한 부분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 11월이 좀 더 연준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제가 그래서 9월에는 0.25, 25bp, 11월에는 50bp 하면서 11월에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지수 흐름에 강한 상승력이 동반된 시장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이후에 6번의 미국 대선에서도 대선 이후에 주가가 다 움직였다는, 상승했다라는 결론점을 가지고 네. 11월 0.5,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 그리고 지수 상승, 그리고 지금의 횡보 내지는 흐름에 있어서 좀 정제된 지수 과정에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대선 이후의 상황에서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얼개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다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아주 많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우리 연휴, 그러니까 추석 연휴 그 후 시점에 FOMC 네. 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서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에서의 비둘기,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여기에 반응해서 주가의 등락폭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 구간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연준 위원들이 많은 메시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계속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내용을 발언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장은 계속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할 때 변동성 줄 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횡보 국면에서의 시장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일시적인 이탈이 났을 때는 바로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충격에 의해서 하락이 났을 때는 변동성 매매를 위한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확장된 해석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같고요. 25pp가 좋다.
50bp가 좋다. 많이들 이제 감론을박적 상황에서 시장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5bp 상황 하에서 시장에 던져주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금리 인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던가 인상하던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시그널은 25bp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도 우리가 50bp를 예상하면서 좀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25bp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고 11월에는 좀 더 강력한 제스처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 정도만 던져주더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바로의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전개가 나타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미 대선 이후까지의 시장을 관찰하는 모습으로서의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경기 민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주말에 M7 종목의 현재 주가와 최근의 주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플을 제외하고는 애플은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었던 7월 수준에서의 가격을 애플 한 2, 3, 4% 정도 갭을 두고 현재 가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M7의 기술주 주가들은 대략 한 10% 수준에서의 고점과 가격차 괴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주 중심에서의 시장 흐름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주간에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그 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말이 경기 민감주라든가 전반에 다른 그 일부 소형 또는 개별 종목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그러한 모습에서 연출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최근 성장주 내에서도 2차전지와 바이오와 IT 플랫폼, 그 로봇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이번 주 구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연준 위원회 발언의 이 영향력이 당분간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베스트 1 1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위는요. 네, 9월 FOMC 전 인하 폭을 결정할 8월 고용 지표입니다. 자, 고용 지표가 지금 현지 시각으로 6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를 봐야지 좀 금리 인하 폭의 단서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매체에서 고용 지표에 주목하라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고용 지표의 영향력 또한 그렇게 시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번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4.5% 이상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격에 대한 반응 또한 이번에 금리를 한 50bp 정도 인하해야 되는 연준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적 흐름이라든가 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발표에 11만 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과 우리의 휴가에 대한 또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 11만 명보다 좀 늘어난 취업자 수 형태 고용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의 고용 데이터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경기 침체 미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용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놓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PMI나 그리고 구매관리 지수이죠. PMI라든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근거로서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올해
데이터가 발표된 수치를 보게 되면 지난해 대비해서 PMI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좀 하락을 했어요. 50에서 60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0 수준에서의 그 가격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경기 침체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환율의 개선 현상, 그러니까 달러가 그동안 강세에서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경기 부양, 경기를 주력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민감주들이 흐름이 개선이 나타나는 전반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되는 현상으로의 주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아무래도 우선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만약에 4.5%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비컷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확인을 했고 이번 주 글로벌 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수는 정체되고 일부 소형주, 종목 중심의 개별적 움직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성장 섹터의 종목의 중심의 흐름이 그 연쇄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에 IT 플랫폼, 네카오 비롯해서 엔터주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말씀드린 로봇주도 한 차례 시세 현상에서의 흐름이 순환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 상황이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 내에서 140불 고점, 135불 고점, 130불 고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흐름에 있어서 기관차를 두고 좀 옆으로 눕는 기관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에 그 미국 M7 내에서의 종목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추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면서 기관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해 보게 된다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강도가 이번 주에는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지수의 등락 과정이 좀 진폭이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에서의 대응은 진폭이 나타날 때 저점을 공략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진입으로의 판단으로 시장을 접근해보는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이번 주 시장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연준 위원의 발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현지 시각으로 6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요, 대표님 사실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자로서는 너무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걱정만 커지는 마음도 분명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의 흐름이 좀 주도주가 바뀌는 거를 감지하면서 새롭게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요. 4848이라고 하더라고요. 4848.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는 이제 4848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듣네요. 그렇습니까? 이번 주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4848 대응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 이번 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또 마음을 너무 어렵게 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9월 오늘 첫 거래일 상승하면서 거래를 국내 증시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9월 증시 약한 달이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걱정이 커지기도 하셨을 텐데요. 분명 그 안에서도 시장은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투자 전략을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에서의 맞아요. 내용적 측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반의 흐름은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이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모두 말씀드렸죠. 9월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9월장, 10월장에서 지수의 저점을 찍어가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지수 하락은 위기는 기회다. 라고 판단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관점으로서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